테슬라가 주도했던 무선 업데이트 OTA를 팔로우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특히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자동차 그룹과 같은 전 세계 내연기관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 제조사가 OTA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은 100여 년 이상 단단히 굳어져 있던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선 업데이트라는 나비 효과가 불러올 향후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2012년부터 OTA를 실시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대비하고 있는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OTA는 무선으로 간편하게 전기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 차량의 성능과 주행 거리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OTA가 자동차 산업의 나비 효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판매 전략을 역행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구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소비자에게 차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의 빠른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차량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죠. 결국 이미 판매한 차량을 빠르게 노후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오래된 구식의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변화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신차를 출시시켜 교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에 출시된 차량을 최신의 차량과 동일한 성능에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것은 노후화를 늦추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차량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번 테슬라 모델 S와 X의 MCU 리콜처럼 오래된 차량이 최신 소프트웨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 경우 핵심 부품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처럼 차량을 최신형으로 통째로 교체하는 일은 점점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OTA를 통한 차량의 업그레이드는 기존 제조사로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기술이지만 테슬라가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죠. 만약 테슬라가 지금처럼 전기차 업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 판매량이 적었고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OTA를 경험하지 못하며 그 혁신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업계의 관행은 쭉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OTA를 실행하며 편리한 업데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체감하게 하였고 이제는 OTA가 되지 않는 전기차와 되는 전기차를 삼성 옴니아와 아이폰에 비유할 만큼 필수 혁신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교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량의 판매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전기차가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이상을 차지하고 판매된 많은 전기차가 OTA를 통해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하드웨어적인 자동차 판매량은 점점 우하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데 향후 나타날 판매량 하향 현상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겠죠. 특히 테슬라의 경우 다른 대형 제조사와 비교했을 때 차량 라인업이 현재 8종밖에 되지 않고 추가 예정 차량도 한두 종에 불과하며 리프레시 버전이 출시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오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것이 곧 향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따라가야 할 수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구독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FSD 소프트웨어를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출고한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변화 없이도 OTA를 통한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약 $1000의 추가 수익을 얻는 기존 내연기관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독특한 수익 구조였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일시불 구매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10분의 1 가격 수준의 월 결제 구독 모델로 이동할 것임을 밝혀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적 수익이 확대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2020년 초부터 실시간 교통 데이터, 게임, 음악 스트리밍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월 $10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국내에서도 이를 위해 작년 테슬라는 기간통신 사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 수익 구조는 LTE 모뎀을 탑재해 OTA가 기반이 되면 사실상 빠르게 팔로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행 보조 장치와 관련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불리는 GM의 슈퍼크루즈의 경우 2018년 캐딜락 일부 모델을 시작으로 2021년 볼트 EUV를 비롯해 2023년까지 여러 모델에 적용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GM은 슈퍼크루즈를 처음 3년 동안은 무료로 제공하고 3년이 지난 달부터는 월 $25를 지불해야 하는 구독 형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최근 OTA에 합류한 폭스바겐 역시 곧 출시될 ID4에 월 $20를 내면 실시간 교통 데이터, 스트리밍 음악 및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밝혔으며 긴급 지원, 도난 경보, 내비게이션 확장 패키지가 포함된 폭스바겐 카넷 서비스도 연간 요금 형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본다면 테슬라가 실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판매 구조는 다른 제조사들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테슬라는 다음 단계를 예고했었습니다. FSD 구독 서비스로 인해 자율주행을 갖춘 차량들이 늘어나면 이 차량들을 활용해 무인 호출 택시인 로보택시 사업을 펼칠 계획이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해서 테슬라 차주가 차를 타지 않는 시간 동안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무인 택시로 운영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슬라 차주는 이를 활용해 연간 $30,00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고 테슬라 역시 일정 이상의 수수료를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보택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FSD 고도화와 규제 승인과 같은 산을 넘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택시 노조라는 엄청난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표면적으로 로보택시가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기 이전에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로보택시의 가장 핵심인 FSD, 즉 자율주행의 고도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테슬라 차주들의 주행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50만 대의 차량들이 전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테슬라의 주요 자산입니다. 이 막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슬라는 두 가지의 수익 구조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험 산업 진출입니다. 테슬라는 2019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보험 가입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보험 산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보험은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실예로 테슬라 보험은 오토파일럿이 적용된 차량의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곧 오토파일럿의 활용이 사고율을 줄여준다는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회사는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과 데이터 협약을 맺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자체 데이터만으로도 금액을 산정하고 사고 순간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 역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보험사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를 통틀어서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독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인데요. 이미 중국에는 6,000곳의 슈퍼차저가 만들어졌고 본토인 미국 역시 5,500곳의 충전소에 2만 기 이상의 슈퍼차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로 보면 DC 콤보 충전소에 비해 슈퍼차저는 매우 적은 숫자에 해당하지만 제조사가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충전소의 숫자로만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슈퍼차저 네트워크 역시 테슬라 차량들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충전소 자리를 선정하고 있으며 충전 요금 역시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사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충전 네트워크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기차 회사의 중요한 사업 수단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하드웨어적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되는 지점이 오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구조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OTA를 통해 차량의 노후화를 늦추고 무료 업데이트를 해줘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보다 5년에서 10년 앞섰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적 기술도 포함되지만 사실 핵심은 차량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누적되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죠.
OTA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해줌과 동시에 수집해온 데이터들을 다른 제조사들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차량의 판매량과 더불어 자료 수집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테슬라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이 이제 와서 우리도 테슬라처럼 OTA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테슬라와의 데이터 격차가 이미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기차로 온전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OTA를 선언하는 제조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동차 시장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 뒤집어진 판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기존 내연기관을 평가했던 잣대로 테슬라를 평가하며 절하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이며 흐름에 뒤처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전기차 시장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테슬라처럼 된다라는 구현의 관점보다는 그 구현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만큼 쌓아왔냐를 판단하는 누적이라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